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안녕하세요. 기자님. 바쁘신지 알면서 염치불구하고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팬분들이 요청한다는 부탁이 있어 갖고. 네, 예. 좋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가고시마 캠프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가고시마 캠프 이번에 제가 마지막 턴에 들어갔다가 왔는데 예. 확실히 훈련량은 좀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선수들이 되게 몸 준비를 잘해 왔던 것 같아요. 코칭 스태프가 다 칭찬을 하는 게, 결국에는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 네네. 멀쩡하게 다 귀국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선수들이 이번 캠프 앞두고 몸을 굉장히 잘 만들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왔구나, 뭐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칭 스태프 케미가 워낙 좋다 보니 서로 파트의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내세우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또 팀이 모자라는 부분들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 계획도 잘 짜서 이순용 감독도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하고, 코치도 얼굴도 좋았고, 뭐 선수들도 부상 없이 복귀해서 뭐 전체적으로 잘 된 마무리 캠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새로 합류한 코치들도 있죠? 이문 코치가 일단 있었고요. 뭐 김성현 네. 플레잉 코치 있었고, 조동찬 코치 있었고요. 뭐 네네. 이번에 새로 합류한 코치 중에 일부가 이번에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를 같이 했었어요. 네네. SK 때부터 그 유망주 캠프 성격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대로 좀 이어진 거죠? 이번 캠프도 뭐 마무리 캠프라고 하지만 공식 명칭은 가고시마 유망주 캠프였어요. 예. 네. 가고시마 유망주 집중 육성 캠프네요, 네. 뭐 공식 그런 명칭은. 식으로 해서 이제 공식 명칭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네. 인제 1군 코칭 스태프, 2군 코칭 스태프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여 가지고 코칭 스태프 구성도 이제 그렇게 좀 했었고, 뭐 전반적으로 뭐 내년에 이제 1 군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1군 경력은 많지 않지만은 쓸 수 있는, 기대하는 그런 선수들을 좀 많이 불렀고, 신인 선수들은 강화에 일부러 냅뒀어요. 예. 몸을 좀 더 네.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근데 상당수 선수들이 벌써 한 3-4 킬로 정도 벌크업이 됐다고 그래서 네. 이순신 감독도 기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 팬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한 10개 이상을 주셨는데 네네네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 뭐 몇 선발로 가는지 궁금하다고. 어. 이승용 아. 감독 인터뷰로는 관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해 줄지도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거는 현재 버전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뭐 네네. 사실 이게 인제 뭐 스프링 캠프 가서 또 바뀌고, 뭐 시즌 앞두고 바뀌고 또 이럴 수가 있어서 지금 당장 지금 현재 버전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승용 감독은 김광현은 내년 5 선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5 선발이요? 그러니까 이게 1 선발 잘하고 5 선발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광현 네.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가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게 아니라, 김광현 선수를 순번을 좀 뒤로 빼서 관리를 네. 좀 더 해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 김광현 선수도 네네네. 이제 나이가 뭐 우리가 옛날 기억하는 그 뭐 30 대, 20대 뭐 그 김광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작년 어깨 쪽에 쪼끔 좀 부하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에 대한 휴식 대책은 매년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가지고 들어갔는데, 음. 문제가 인제 올해가 특히나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투수들 뭐 부상도 있었고,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선발 로테이션 쪽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10번 던지고 1번 쉰다, 이게 안 되고, 계획은 그랬는데 한두 번 더 던지고 쉬는 경우들이 올해 작년 다 있었거든요. 네네. 인제 고런 부분들을 뭐 김광현 선수도 뭐 책임감을 워낙 가지고 있으니까 한두 번 정도 더 던지고 쉬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인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그 여파가 후반기에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순영 감독은 확실하게 김광현 선수를 올해나 작년보다는 뭐 최소 1 번에서 2번 정도 더 쉬게 한다, 뭐 요 정도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뭐 170 이닝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마 규정 이닝 정도에서 김광현 선수를 가장 이제 프레시하게 올 시즌 쓰기 위한 뭐 그런 관리 방안들을 오프 시즌 동안에 경원 코치랑 같이 논의를 해서 확실히 작년이랑 올해보다는 조금 더 쉬게 한다, 뭐 요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내년 주전 이루수를 예상해 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음. 근데 내년 주전 이루수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전 이루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거는 아니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정준재 선수나 안상현 선수, 일단 두 명이 가장 좀
가장 근접하게 있다라고 봐야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오래 뭐 경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정준태 선수도 이번 캠프 들어서 뭐 수비, 타격 모두 다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뭐 안상현 선수의 운동 능력이야 사실 인천에서도 최고를 다투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파트에서 물어보면은 킬로그램당 파워가 1, 2군 다 통틀어서 안상현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잘 뛰고 또 이런 것도 있고, 안상현 선수도 좀 왼발에 움직임을 좀 바꿨어요. 타격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눈에 들어올 정도로 좀 타격폼을 바꾼 것들이 있어서 이 경쟁은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어쨌든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주전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그게 유력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확 튀어나와서 주전 이루수를 한다 뭐 이렇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올해 드래프트 1 라운드가 김민준 선수였잖아요. 네네네. 저는 김민준 선수가 가장 실전력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네. 이 선수의 선발 가능성? 내년에 뭐 어, 보직이 벌써 이렇게 거론이 되나요? 일단 이승용 감독은 선발로 돌려보겠다고 했어요. 네, 어. 뭐 이거는 이제 물론 내년에 베로비치 가기 전까지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는 뭐 아직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베로비치에 가는 것까지는 확정. 근데 거기에서 선발로 한번 경쟁을 붙여보겠다라는 게 이승용 감독의 확고한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물론 불펜에서 쓰게 되면은 당장 쓰기는 더 편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선발 쪽으로 앞으로 좀 육성을 해야 하고, 지금 SSC가 팀 구조상 불펜보다는 장기적으로 선발 쪽에 지금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선발로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승용 감독이랑 경원호 코치도 김민준 선수 던지는 거 못 봤대요. 아무래도 시즌 끝나고 이제 바로 가고시마 왔고, 김민준 선수는 이제 강화에 있었으니까 바로 던지는 거는 못 봤지만은 김민준 선수 아마 강화에서 체크를 할 겁니다. 이승용 감독이 한국 들어와서 한번 강화에 가본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 김민준 선수는 일단 선발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장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지금 1라운드에 뽑힌 투수 중에서는 일단 당장 실전용으로 쓰기에는 가장 좋은 선수 중 한 명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 코치에 대한 평가가 질문인데 지금 사실 네네. 뭐 며칠 뭐 한 달 정도 한 것 같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네. 임원 코치하고 얘기는 해 보셨나요? 이문 코치랑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 이문 코치에 대한 뭐 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호불호가 좀 갈린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단이 조사를 했을 때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던 코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롯데 시절 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LG 코치일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지금 LG의 주축 선수들이 된 그 선수들과 이문 코치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자신에 대한 육성 철학도 분명히 좀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선수들과 케미가 너무 좋아요. 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네네. 최정 선수라든지 한은섬 선수라든지 굉장히 환영을 많이 했대요. 잘 왔다고. 예전에 아니 같이 예전에 선수 생활, SK에 예, 있었잖아요. 그쵸. 선수 생활을 예예. 했었죠. 근데 이문 코치가 냉정하게 프로그램 던져줬대요. 음. 이대로 하라고, 이대로 하고 음. 있으라고. 예. 음. 근데 그 정도로 선수들과의 사이도 원만하고, 롯데 뭐 젊은 선수들 있잖아요. 뭐 그런 선수들도 이문 코치 떠날 때 좀 많이 아쉬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코치님 뭐 식사도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문 코치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시즌에 들어가서 이제 성과를 좀 봐야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어쨌든 이문 코치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체는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과 같이 성장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이문 코치가 뭔가의 그런 노하우를 LG나 롯데 타자들을 키웠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이제 그런 노하우가 굳이 필요 없는 그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 끌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의 선수들 평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캠프에 이게 포함된 명단인데 그 외야수 이승민하고 네. 김정민 선수를 내년에 1 군에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일단 이승민 선수는요. 신인 때까지만 해도 이승민 감독이 이 친구 오래 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장은 1 군에서 쓸 만한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평가들이 비교적 계속 꾸준히 이어지다가 이제 올해 막판에 이승용 감독이 이승민 선수를 다시 봤을 때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승용 감독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타로 한두 타석 줘서는
능력을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전으로 바꿔 키워야 한다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주전으로 바꿔 키울 만한 상황이 되려면은 분명 SSC 내야에 외야 쪽에 뭔가 좀 사고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상으로 네네. 네. 빠졌거나 뭐 누군가가 너무 타격이 부진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순용 감독이 이승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신인 때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선수를 훈련용보다는 실전용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도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승민 선수는 군에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네. 어쨌든 본인이 1년을 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상황이라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1군 코칭 스태프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롤이 그 중견수 백업이잖아요. 이제 네네. 외야 백업이 될 텐데 김정민 선수의 뭐 포구 능력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조동학 코치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송구는 좀 가다듬을 수 있다라고 보면은 문제는 이제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주자 들어가서 대수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활용들을 하는데 지금 대주자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코칭 스태프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태현 선수 제대했잖아요. 네네네. 올해 시즌 중에 이게 "폼 교정과 구속 중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윤태현 선수 폼은 지금 경원호 코치가 특별히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음. 일단은 지금 당장 뭐를 이렇게 뭐 확 뜯어 고친다 뭐 이런 생각들은 좀 안 하는 것 같고 윤태현 선수 투구 폼에 대해서 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윤태현 선수가 예전에 2군 있을 때 지도자들이 엄청 뜯어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실제 그래요? 지도자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음. 많이 터치하지 않았어요. 윤태현 선수한테도 이번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는데 네. 코치님들께서 많이 바꾸신 건 없는데 내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폼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윤태원 선수는 일단 가지고 있는 폼을 최대한 좀 간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폼이 아마 그 올해 인제 퓨처스 마지막 뛸 때의 폼과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좀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뭔가를 확 뜯어 고쳐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천천히 예열을 시켜서 이 선수를 선발 로테이션에 후보로 하나 넣는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아주 뭐 이번 캠프에서 뭔가 획기적인 시도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속은 일단 불펜이긴 하지만 최고 45까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최고 45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공들이 뭐 40대 초반에서 놀았다라는 건데 뭐 불펜 피칭이 많은 와중에서도 일단 뭐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무브먼트는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일단 좀 기대를 걸어보는 예비 선발 후보로 보고 있어요. 조현 선수도 이번에 갔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갔는데 원래 상무에서 제대할 때 인제 토미전 수술해 갖고 맞아요. 네네네. 예 인제 그동안 재활하다가 인제 그 재활 끝나고 인제 캠프 합류했는데 "이 선수의 인제 재구 문제 해결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빠른 공에 비하면은 제구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선수다 보니 인제 뭐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토미존 수술이 중간에 통증들이 좀 있어서 생각보다 재활이 한 3 개월 정도 더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직 지금 뭐 100%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은 뭐 통증 없이 던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구속 부분은 좀 내년에 이제 가 봐야 좀 알 수 있는 부분 같고 사실 불펜에서 볼 때 제구 날리는 투수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실전에 들어가서 이제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현 선수가 일단 팔스윙도 좀 짧게 짧게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조현 선수가 익스텐션 자체는 넓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로 익스텐션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투구 폼 자체에는 분명히 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구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론적인 가능성에는 좀 기대를 거는데 뭐 재고 문제는 일단 제가 볼 땐 실전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 일단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 구단에 있을 때 그 조병현하고 조요한을 다 상무에 인제 입대를 시켰었는데 그렇죠. 네네. 아니 저는 조요한 선수를 더 위로 봤었거든요. 음 그런가요? 그러니까 조병현 선수는 상무 가기 전에는 별로 1 군에서 이렇게
보여준 게 없었잖아요 거의. 이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조병현이 더 낫다라고 다들 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아닌가요? 조용한이 낫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조병현이 낫다라고 아 얘기했던 것 조병현이 낫다고 같은데. 그랬어요? 어. 아 근데 조용한은 좀 보여줬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예. 불펜에서 그쵸. 보여준 게 예예. 있으니까. 근데 예. 조병현은 제가 보내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성적이 쪼끔 애매했어요 제 음 기억에. 상무 성적 예. 그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적이 예. 1군 성적이 다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네. 1군 성적이 별로 없어 갖고 그때 조병현을 보내자고 하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넣어 보자. 그러니까 음. 혹시 모르니까 인제 이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상무에서 완전히 그게 급성장을 해 갖고 인제 된 케이스고 네. 조현 선수도 참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뭐 네네네. 지금도 그러니까 많이 기대를 걸고 선발 후보로 넣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가서 이순신 감독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조효한 맞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현은 "맞대." 선발 후보예요? 예. 아 조효한을 선발 불펜은 후보로 불펜이 보신대요. 아니고? 네. 선발 후보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 불펜 피칭도 120 개까지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120 개까지 하면서도 생각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불펜에서 이순영 감독과 경원호 코치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이번에 네네. 커브의 각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익스텐션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좀 투구 폼에 좀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베로비치 가서 선발로 일단 경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조효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불펜에서 시작해서 선발 가는 건 어렵지만 일단 선발로 준비해서 불펜 가는 건 문제가 없으니 일단은 선발로 좀 준비를 해서 아마 내년 캠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77-5504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박성환 인제 최지훈 단연 계약 및 청라돔 시대를 위해 대형 FA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네. 질문인데 이거는 좀 이미 좀 어느 정도 지금 대형 FA는 외부 FA는 올해는 이번에는 다 올해는 네. 끝났고 어 내년 계획 같은 거를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올해는 네 지금 흔히 우리가 대형이라 그러면은 얼마짜리 선수를 뭐 얘기하는지 뭐 기준은 잘 대형이 되려면은 모르겠는데 연간 20억 이상이라 해야 되지 않아요? 일단 그러면 뭐 박찬호 뭐 예. 강백호 예. 뭐 그 요 정도 돼야 급일 텐데 네네. 사실 뭐 SSC는 이번에 뭐 많은 분들 뭐 직관적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예. 네. 음. 강백호 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뭐 기량적인 포지션적인 부분이 일단 가장 컸고요.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두 선수는 패스. 뭐 박찬호 선수 영입할 거라고 누구도 아무도 생각 안 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성환인데. 일단 청라돔 시대를 위해서 현대 전력으로 청라돔 가서 인제 우승에 도전할 수 없다라는 거를 구단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형 FA가 나오면은 분명히 저는 참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팀에 뭐 어쨌든 부족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노시안 선수나 원태인 선수나 홍창기 선수나 지금 BFA 안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다 나오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SS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세 선수 다 못 잡죠. 근데 인제 뭐 한 선수 정도는 거하게 한번 질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런 구상들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그런 구상을 좀 명확하게 하려면은 박성환, 최지훈 이 두 선수를 단연 계약으로 좀 빨리 결정을 해 놓고 팀 연봉에 대한 수준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게 사실 정석인데 박성환, 최지훈 선수 단연 계약도 계획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네네. 박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6년 이상의 장기로 좀 묵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추측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이제 올해 이제 유격수나 중견수 쪽에 시장가가 좀 높아지는 바람에 이제 두 선수의 몸값도 덩달아 이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두 선수가 안 받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하고 일단 박성환 선수는 2년 남았잖아요. 2년 네네. 남았으니까 뭐 지금 뭐 당장 급하게 선결돼서 추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지훈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시즌 들어가면 협상을 하면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송태훈이 내년에 끝나고 FA면은 그 네네. 시즌 들어가면은 좀 늦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시즌 개막 전후로 한번 분명히 어떠한 의사타진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음. 이 부분들은 좀 봐야 할 것 같고 내년에 인제 중견수 FA가 좀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최지훈 선수가 아무래도 최대어다 보니까 최지훈 선수도 팀에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청라돔에 같이 가야 할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선수의 단연 계약이 안 되는데 외부 FA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프랜차이즈 스타들 뭐 센트라인 다 일단 갖춰 놓고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끝나면 외부 FA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올해처럼 심심하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FA 시장이 SSC가 다 지금 끝난 건 아닌데 분명 뭐 지금 보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올해만큼 심심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어쨌든 팬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갖고 코치들한테 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다 이제 뭐 임성현 코치나 이병기 코치나 이문 코치나 뭐 박정근 감독이나 다 예전에 선역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 팀 담당하면서 외부 APA 영입 보도 자료를 내가 써본 적이 없다 내가 하면은 아 옛날에 최초한 했잖아요. 최주환 빼고는 나도 한번 네. 좀 뭐 100억 영입 뭐 네.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다 나도 한번 네. 다들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네네. 났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용진 구단주가 생각보다 야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많았는데요. 원래 많고 그 뭐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를테면 FA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제 생각보다는 깊숙하게 이해를 하고 팀을 운영한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네네. 네, 아마도 정영진 구단주가 보고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셀러리 캡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거니까 실타는 뒤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뒤지지 않지 않을까. 한번 지금 내년에는 다 같이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 그런 FA 음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부 FA부터 조금 그 BFA 단연 계약부터 빨리 좀 풀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FA가 인제 주요 선수들이 많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재환 선수가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지금 시장에 나왔는데 네네네네. 김재환 선수에 대해서 SSG가 영입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저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가 그 조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야구계에서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네네. 네. 뭐 그거를 인제 뭐 만약에 인제 그 선수가 안 나올 경우에 뭐 굳이 그렇게 기사를 쓰면은 또 괜히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또 쉬쉬하는 부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있었는데 그거는 뭐 기아도 알고 있고 SS도 알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네. 조항에 대해서는. 글쎄요. 김재환 선수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왜냐면 오늘 나온 얘기라 네. 저도 아마 취재가 좀 안 돼서 근데 포지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김재환 선수가 좌익수를 좀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생각은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돈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방출 선수가 아니에요. 그 선수는. 네. 돈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SSC가 노리는 좀 다른 선수도 좀 하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윤곽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지금 자녀 FA 선수 중에서 SSG가 관심을 가질 선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곧 발표하는 거 선수 아닌가? 그건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네. 있습니다. 네네네. 서진용 선수의 내년 입지가 궁금하다는 또 질문이 아, 있거든요. 서진용 선수가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한 것 같아요. 구속입니다, 구속. 근데 올해 네네. 구속이 너무 안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1군 거의 안 뛰었잖아요. 2군에서도 한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1군 코칭 스태프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1군에 올라오면은 한 2kg, 3kg 정도는 집중하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2군에서 한 45 정도까지는 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기준에 좀 못 미쳤고 거기에 이제 올해 불펜이 워낙 잘 돌아갔으니까 사실 서진영 선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일단 뭐 없어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서진영 선수는 뭐 내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구속부터 좀 끌어올리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서진영 선수는 이제 조금씩 감이 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시즌 네네. 마지막에 이군 갔을 때 네네. 얘기 들었을 때는
뭐 후속만 올라온다 그러면 뭐 그만한 경험 가진 선수도 없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 올해 필승조가 내년에 또 그렇게 잘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서진영 선수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선발이 이제 외국인 투수 2 명에 이제 김광현 선수 이게 3 명은 인제 픽스 상황이고 네네네. 나머지 2 자리를 놓고 지금 문승원도 선발 후보죠? 아니요. 문승원 선수는 롱리리프로 불펜이요? 갑니다. 아 불펜으로 가요? 선발은 다케다 선수랑 저 맞죠. 그다음에 그렇죠. 김건우 선수 5 누구요? 명으로 일단 김건우 선수까지 5 명으로 김건우. 두고 예. 5 명으로 두고 그 뒤에 이제 김민준, 윤태현, 조요한 이런 선수들을 일단 예비 선발로 한번 아. 실험을 해 본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승원 선수는 롱릴리프로 보내겠다라고 이순용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민준, 윤태현, 조요한이 이제 그 선발 대체 자원이잖아요. 네네네. 뭐 김민준은 아직 캠프는 거기서 못 봤으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누가 그래도 제일 좀 평이 좋은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예. 이제 사실 조요한, 윤태현이라는 선수를 이승용, 경원호라는 지도자가 처음 봐요. 네네. 가고시마 캠프에서 이번에 처음 본 거거든요. 김민준 선수는 공 던지는 것도 아직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누가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지 누가 제일 앞서 있다라고 지금 뭐 그런 평가는 뭐 전혀 못 들었고 인제 뭐 내년 베로비치 가서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죠. 그다음에 인제 당연히 뭐 내년에 이제 2 차 캠프를 미야자키로 간다라고 하는데 미야자키 실전 캠프에서 뭐 던지면서 인제 시범 경기까지 그 경쟁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선발 후보는 그렇게 8 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2022 드래프트가 인제 문동주도 나오고 김도영 뭐 안현민 이런 선수들이 나온 드래프트인데 그렇죠. 네네. 이때 상위 지명한 이제 SSC가 상위 지명한 투수가 윤태현, 신원민, 김도현, 뭐 박상우 이런 선수들인데 신원민은 지금 상무가 있고 그렇죠. 네. 나머지는 뭐 모두 제대했잖아요. 네네네. 이들에 대한 뭐 구단의 명확한 플랜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일단 윤태현 선수는 선발로 준비를 시켜 보겠다라는 게 이승용 감독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옆구리 유형의 투수 중에 윤태현, 박기호 이 2 명의 투수가 있는데 윤태현 선수는 선발, 박기호 선수는 불펜 이게 좀 어울린다라는 게 이제 이승용 감독의 생각이고 신원민 선수가 이제 군에 가 있으니까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펜에서 좀 실험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1 군에서 뭐 아직 뭐 당장 딱 올린다 뭐 요런까지의 상황은 아니라서 김도현 선수도 어쨌든 퓨처스에서 시즌 막판에 굉장히 빠른 공을 던졌었거든요. 근데 고런 부분들은 1군 코칭 스태프에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박성호 선수는 일단 2 군에서 좀 던지는 걸 보고 아마 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인제 말씀하신 인제 그 아시아 쿼터의 다케다 네. 소타 선수에 대해서 "현재 몸 상태가 궁금하다." 뭐 이런 음. 질문이 있거든요. 일단 다케다 선수가 이제 수술을 받은 내년 4 월이면 수술 받은 지 2 년이 된대요. 그래서 인제 네네. 그 조용민 팀장이 문승원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문승원 선수도 팔꿈치 수술하는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언제쯤이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냐." 그러니까 "한 2년 지나면 내 팔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거 음. 보통 이제 팔꿈치 수술 받은 선수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년 4 월이면 인제 2 년이 되니까 분명히 이제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팔꿈치 상태만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은 뭐 다른 쪽의 운동이야 뭐 워낙 충실하게 했던 선수고 뭐 그렇다고 나이가 뭐 30대 중반 후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케다 선수도 지금 느낌으로는 나는 150 이상은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승용 감독이랑 면담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인제 다만 다케다 선수도 올해 인제 이닝 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뭐 150 이닝, 160 이닝 뭐 이렇게 던질 투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도 휴식기를 좀 줘야 하고 이제 그래서 인제 6 번부터 8 번까지의 예비 선발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외국인 투수 타자 구성에 대해서 궁금한 의견이 있는데요. 뭐 앤더슨은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계약하는 분위기인가요? 앤더슨 선수는 일단 메이저리그 쪽에서의 오퍼를 받았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네네.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인제 선발 오퍼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보장이 아니라 스플릿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보장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벌써 계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좀 아무래도 좀 계약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SSG랑도 아직도 좀 다리를 걸쳐 놓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나 무조건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SSG도 앤더슨을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뭐 꼭 뭐 기량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화이트 선수나 에리헤드 선수도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네.
두 선수보다 나은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꾼다라는 게 기조입니다. 네, 아, 그거는 맞아요. 엘리하고 네. 화이트 둘 다? 네네. 바꾼다라는 게 네네. 기조인데 지금 확 눈에 띄는 선수까지는 아직 안 보인다. 근데 아마 어,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이 이제 좀 끝나고 어느 정도 그쪽도 메이저리그 쪽에서 좀 교통 정리가 되면은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에레디아 선수를 무조건 해야 한다, 화이트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팬분들이 질문한 거고요. 네네네. 제가 명단을 보고 제가 그냥 궁금한 걸 이렇게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거기 신지환 선수가 있잖아요, 캠프 네네네네. 명단에. 네네네네. 신지환 선수가 올해 신인인데 네네네네. 좀 기대를 많이 받았던 2라운드 왼손 투수인데 네네네네. 이 선수는 어때요? 일단 신지환 선수가 공 던지는 요령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지환 김현재거든요. 네네. 2군에서 지금 사실 SSG 불펜의 약점이 지금 좌안이에요. 지금 좌안 네네. 찾는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투스파트거든요. 이기순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일단 이기순 선수한테 좀 기대를 걸고는 있는데 이제 그 뒤로 붙일 좌안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신지환, 김현재 이 두 투수에게 2군 코칭 스태프는 계속 지금 1군에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박기호 선수는 상무 입대하지 않나요? 아니요, 박규호 선수는 내년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입대하나요? 제가 예. 잘못 봤네. 상무가 지금 유력한 선수가 이율의, 이율에. 박지환, 송영진 이 세 선수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구단에서. 네. 예. 일단 그래서 이율의 선수나 박지환 선수도 이번에 가고 싶으면 오기는 했지만 내년 캠프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좀 차분하게 정립하고 상무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상무가 예전에는 6월 입대였는데 지금 4월로 당겨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 세 선수는 내년 전력에서는 완전히 빠집니다. 류효승 선수는 원래 수비가 좀 약한데 네. 자익수잖아요. 네네네. 이번 캠프에서는 수비에 대한 뭐 평가는 어떤가요? 일단 이번 캠프 류효승 선수는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했던 것 같고요. 고명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일단 류효승 선수 1루 뭐 이런 것도 얘기가 사실 시즌 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그 짧은 거리 공 던지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럴 거면은 좌익수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좌익수랑 지명타 쪽으로 류효승 선수는 보고 있습니다. 박지환 선수는 이제 내야는 완전히 접고 외야에 전념하나요? 일단 지금 구단의 구상은 외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공격 쪽에서 뭐 이를테면은 3할에 15개의 홈런을 칠 수 있는 중견수가 될 수 있으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코너 외야에서 뭐 공격을 굉장히 좋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지한 선수는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대요. 이거 제가 물어봤을 때는 상무 가서도 그냥 상무 감독님이 시키는 포지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외야수로 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뭐 향후에 어떤 게 될지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제대하고 나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코칭 스태프의 생각은 외야지만 뭐 다음 코칭 스태프의 생각은 또 내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약간은 뭐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원준 선수가 작년 드래프트에서 올해 신인 이 명단에 있는데요. 이원준 선수가 올해 안 나왔던 게 뭐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현준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어깨인가? 예, 그러니까. 작년 마무리 캠프에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작년 마무리 캠프 갔을 때 이원준이라는 선수가 누구예요? 한번 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자님 오시기 전에 다쳐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네네. 기억나는데 네. 이번에는 어땠어요? 제가 봤을 때 이원준 선수 타격 재능은 멀리 치는 재능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네. 선수들 훈련량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 턴 정도 되면은 다 지칩니다. 지쳐서 네. 자기 타구를 못 떼어낸 선수들이 많은데 확실히 정준재, 고명준, 안상현 이렇게 1군 선수들은 잘 버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힘있게 좀 때렸던 선수 기억나는 선수가 이원준 선수랑 박명현 선수. 박명현 선수 힘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1군 전력으로 분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신인급 선수들하고 군대 제대한 선수들도 있고 뎁스 차원에서 명단을 짠 것 같은데 해마다 유망주 캠프를 10년 이상 출장을 다녀오시잖아요. 네네네. 이번 캠프를 봤을 때 김태우 픽. 김태우 픽. 네. 아, 대망의 갑자기 고민되네 이거 하면. 대망의 김태우
픽을 투수 1명, 야수 1명. 일단 투수는 저는 박기호 선수요. 박기호? 네. 아우 확실히 1군 그 물을 먹으면서 이 선수가 제가 이 선수 그 대만 신인 때부터 대만 퓨처스 캠프부터 지금 어쩌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그 마무리 캠프나 이런 데서. 아, 신인 때 비교하면은 공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저는 박기호 선수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 선수가 좀 과소평가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박기호 선수가 내년에 불펜에서 필승조급만 한 뭐 3.00 정도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부분들이라 저는 박기호 선수한테 좀 기대를 걸고 있고 타격 글쎄요. 타격은 이미 뭐 상당수 선수들이 1군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들이라 기대주 글쎄요. 냉정하게 주전으로 딱 튀어오를 만한 선수가 뭐 기존의 2군 선수들에게 보이지는 않는데 뭐 한 명 굳이 뽑자고 하면은 뭐 고명준 선수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고명준 선수가 확실히 올해 좀 뭔가 좀 맛을 좀 느낀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저는 뭐 20개 이상은 저는 무조건 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뭐 내년 1군 전력은 아니겠지만 최윤석 선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평가가 좀 괜찮았고 이 선수가 센스도 있고 뭐 꼭 3루수가 아니더라도 뭐 유격수나 세컨에서도 충분히 뭔가의 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최윤석 선수는 한번 지켜볼 만한 유망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유, 그러면 내년에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SK, SSG 육성의 중심에 항상 우리 특태우 기자님이 계시는데. 그 뭐 다 그러죠 하면은 뭐 네. SK 유망주의 고평가의 주범이라고 뭐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근데 하시는데 올해는 기사를 못 본 것 같아요. 올해는 솔직히 제가 지금 좀 많이 바빠요. 네, 보직이 또 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네. 사실 뭐 현장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강화도 한 번밖에 못 갔어요. 사실 올해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번에 캠프를 가면은 기사를 제가 못 본 건지. 근데 이번 캠프 가서 진짜 뭐 너무 친교의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친교의 시간이 뭔지는 뭐 잘 알고 대충 아이고, 짐작하시리라고 누구나 생각을 아는 하는데 얘기잖아요. 네, 뭐 코치님들 뭐 매일 뭐 친교의 시간이 좀 길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자마자 또 이제 사업 보고 계획한다고 네, 보통 아시잖아요, 직장인들 그런데 근데 네. 그럼 기사를 거의 안 아니요, 썼어요? 지금 거의 못 썼고 이제 아마 좀 쉬기 틈이 나면은 쓸 겁니다. 인터뷰는 많이 해서 왔어요. 많이 해서 왔는데 지금 쓸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좀 개개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기사 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캠프의 전반적인 틀이나 분위기는 아마 이 정도에서 들으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다 이해는 되실 만한.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FA 때문에 기사를 못 봤나 하고. 아니요, 또 FA 기사도 많이 쓰기도 했었고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친교의 시간들이 좀 알겠습니다. 길었습니다. 그러면 네. 뭐 여기 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나오겠네요. 이번 주말부터 선수 위주로 해서 나올 것 같고 네네네네. 뭐 궁금하신 선수들 인터뷰는 좀 해놨으니까 뭐 그 네. 선수들 이야기는 뭐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은 그쵸. 괜찮을 것 또 같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의 또 MSG 가득 춘. 그러니까 유망주 고평가의 주범이라고 하도 욕을 먹어서 근데 뭐 아니 그대로 기사대로만 됐으면 SK 기사대로만 뭐. 됐으면 지금 벌써 예. 왕조 한 6연패 했었어야 돼. 지금 해갖고 이 그러니까. 팀은 하면 6연패 하고 그다음 뭐 FA도 많이 사왔어야 했고 뭐 FA 살 필요가 없는 팀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만 됐으면 뭐. 어쨌든 뭐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뭐 네. 선수들 다 너무 열심히 다 했고 근데 그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지친다고 해야 하나? 왜냐면 9시부터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막 6시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훈련 시간도 길고 그다음에 쉴 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보는 사람도 좀 지친다 이런 느낌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마지막에는 막 악쓰고 진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선수들이 이거 잘 안 까먹고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으면은 분명히 뎁스 충원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로 기억될 만한 이번에 유망주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 때문에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모든 팀들이 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니까 뭐 지금이 공평하죠. 가장 좋아요. 지금은 그럼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네. 네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